자, 최근에 가상화폐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마음앓이를 너무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들도 약세를 보이면서 다들 걱정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오늘 KBS 이지은 기자와 함께 저희 테라와 루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테라하고 루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하고 좀 다른 가상화폐라고 하던데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미 좀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설명을 드리자면 가상화폐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네. 이제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성이 또 가격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2012년도로 돌아가서 보면요. 11월 달에 비트코인 하나가 12달러 정도였는데 2013년 11월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1,163달러 정도로 이렇게 크게 아니 100배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뛰기도 하고 다시 또 2016년도로 돌아오면 한 648달러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가격이 들쭉날쭉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내재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주식은 사실은 그 기업이 성장하면 그 주식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상화폐 중에서도 좀 내재 가치를 두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얘네의 가격을 어느 정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가상화폐를 만들자고 나온 게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스테이블 코인. 네. 그리고 이 루나 이번에 주목되고 있는 루나와 테라가 이 스테이블 코인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면 뭐가 안정적인데 뭐 어떻게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이 가상화폐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설계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 알고리즘을 조금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 테라가 있고요. 테라의 자매 코인인 루나가 있습니다. 둘이 자매예요? 예, 둘이가 이제 자매를 네.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네. 세트가 같이 이렇게 연동돼서 움직이면서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게끔 설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테라 코인 한 개는 1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졌어요. 1달러. 네, 네. 1달러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느 날 조금 1달러보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죠. 네. 한 0.8달러 정도로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테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손실을 입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때 이 자매 코인인 루나 1달러로 바꿔줄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예, 그러면 이제 이 테라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루나 1달러로 테라를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코인은 좀 종류가 바뀌었지만 1달러 유지가 된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격에는 큰 변동이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또 발생하게 되냐면 가지고 있던 테라가 루나로 바뀌면서 테라가 소각이 됩니다. 네. 시중에서 그만큼 테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테라의 공급량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다시 회복되는 이런 방식으로 다시 1달러로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기적의 논리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그런데 그냥 제 생각에 네. 1달러 가치면 그냥 1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아요? 왜 굳이 가상화폐를 사야 그렇죠. 될까요? 이제 이런 의문점이 발생할 수가 네. 있겠죠. 굳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굳이 그쵸. 그냥 1달러로 나는 1달러가 좋아. 나는 안정적인 게 좋아. 안정적인 그럼요. 투자처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1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왜 이 투자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느냐. 이 테라의 발행사가 이 투자자들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나 이제 고안해 낸 게 있었어요. 바로 이게 디파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요. 디파이 듣긴 많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상화폐들을 위한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 네, 시중은행처럼 이 이제 가상화폐를 예치를 하면 예금 이자도 주고요. 이자도 줘요? 네, 가상화폐를 이제 담보로 대출을 해가면 또 대출 이자도 받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거래를 해주는 쪽의 금융기관처럼 야.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고 테라에서는 이 디파이의 이름을 앵커 프로토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네. 네. 근데 이 앵커 프로토콜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화제가 있었냐 하면 이 예금 이자가 너무 파격적이었던 거예요. 얼마인데요? 연이자 20% 그것도 고정금리였습니다. 말도 안 돼. 요즘 20% 구경도 못 해봤는데. 시중은행 이자가 하면 1에서 2% 정도 될 거예요. 거의 10배잖아요, 이자가. 시중은행으로 보면 그렇고요. 또 가상화폐 중에서도 이렇게 디파이를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들도 보면은 한 3에서 5%요 정도 수준으로 이자를 줬었고 네. 뭐 20에서 30% 왔다 갔다 주는 곳들도 일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들은 변동금리였기 때문에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뀔 수 있었지만 앵커 프로토콜은 예치만 하면 고정 이자 수익이 20% 연이자 2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거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1달러 가치도 지켜주고 그렇죠. 이자도 20%나 연으로 주니까 저축은행에서 5에서 7%짜리 예금만 판매를 해도 줄을 새벽부터 서는데 20%를 준다고 했으면 난리가 났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인기가 하늘 높지 모르게 치솟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앵커 프로토콜을 가지고 시총이 이 루나와 테라의 시총이 55조 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가상자산 순위로 보면 한 6위까지 최고 네. 6위까지 오를 정도로 성공을 거뒀다라고 평가를 받았죠. 근데 거기까지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왜 폭락했어요? 그렇게 잘 구성되어 있는 코인이? 네, 이렇게 잘 구성되다가 조금 예기치 못한 사건을 이제 발생을 하게 거예요. 되는데 네. 만나게 되는 건데 지난달 6일 정도에 보면 이제 이 루나 1코인이 한 10만 원 정도 거래가 됐었거든요. 네, 10만 원 정도 거래됐던 게 지난달 5월 12일에 99원으로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99%.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그 기록적 폭락이 일어났던 게 그때였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전을 조금 돌아가 보면 미국 시간으로 5월 7일에요. 네. 익명의 한 투자자가 테라 8,500만 코인을 매도를 했습니다. 팔았어요. 네, 팔았어요. 팔고 다른 코인으로 바꿨어요. 네. 네, 이거를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제 환전을 한 거예요. 이른바 이제 코인을 네, 바꿔 탄 코인을 거네요. 다른 코인으로 바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원화를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 정도가 있던 거를 달러로 바꾼다고 치면 네. 저는 달러를 그만큼을 받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원화 화폐는 시중으로 풀려나게 풀리잖아요. 되는. 그렇게 되면 이 원화의 발행량이 늘어난 만큼 가격이 좀 떨어지게 떨어지겠죠. 돼요. 그리고 대신에 달러는 좀 품귀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 사람들한테 이 주머니로 들어갔기 때문에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네.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겠죠. 똑같이 되는 겁니다. 테라 8,500만 코인을 팔았기 때문에 테라의 가격은 떨어지고 이 맞바꾼 다른 코인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데 네. 그러면서 이 많은 양이 한꺼번에 이렇게 팔려버리니까 테라는 1코인에 1달러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삐끗한 거네요. 네, 삐끗하게 되면서 시장이 약간 의구심을 갖게 된 테라가 1달러를 유지를 못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지? 이러다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겠죠. 빨리 바꿔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네. 잇따라서 연쇄 매도가 이루어지면서 다 팔기 시작하면서 테라가 근데 팔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나로 바꾸게 되는 거잖아요. 네. 루나로 바뀌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시장에 루나가 많이 풀려버리게 되니까 루나의 가격이 확 또 떨어지고. 떨어져서 이렇게 마이너스 99% 다시 말해 죽음의 소용돌이로 빠져버린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 정교하게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런 허점이 있었던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리고 사실 달러나 원화처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쓰거나 온 국민이 쓰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지만 그거는 사실 그거에 투자한 사람들만의 것이기 때문에 이 폭락을 하면 끝을 모르고 내려갈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와서 얘기입니다만 그 대표가 이거 알고 있었다.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이 나왔을 때도 묵살했다. 이런 소문이 있던데. 네네네. 저희도 이제 그래서 테라 내부 관계자들과 여러 명과 이제 접촉을 하면서 이 테라가 발행되고 운영되는 과정을 좀 꼼꼼히 들어봤는데 네. 사실 일단은 이 알고리즘의 취약점은 좀 있었어요. 일부 이제 한쪽이 급락을 하면 다른 쪽도 동반 하락할 그쵸. 수 있는 요 취약점은 있었고 네. 이 취약점을 좀 잘 이렇게 보완해가면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게 테라의 가치를 조금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사람들이 테라를 투자하고 사들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유인책으로서 이게 쓰였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파격적인 이율이 사실은 또다시 발목을 잡은 거죠. 20% 네. 연이자 주는 거요? 20% 이자를 주다 보니 근데 20% 이자를 항상 지급할 수 있는 지급 능력이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지겠죠. 고갈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예금 대비 이제 대출을 통해서 대출 이자를 받고 예금 이자를 주는 이 예대 마진을 가지고 이제 은행들은 보통 움직이잖아요. 이 예대 마진을 보니까 상당히 이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했었고 반대로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고정 수익을 받기 위해서 예치를 계속 하다 보니까 많게는 130억 달러, 16조 원대까지 이 예치액이 늘어나게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만큼에 대한 이자를 계속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점점점 이게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서 빨리 이 이유를 바꿔야 합니다라는 얘기가 안팎에서 있었어요. 계속 있었고 심지어는 그 이유를 한 3에서 5%대까지는 낮춰야 합니다라고 구체적인 수치까지도 막 나왔지만 네. 이걸 이제 그
테라의 발행사 대표인 권도형 대표가 예. 요 얘기를 계속해서 묵살했다라는 얘기를 저희도 이제 내부 관계자를 통해서도 들었고 또 외부에 있는 다른 전문가들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럼 위험 신호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네. 그럼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기자님. 저는. 왜냐하면 그 사기, 펀치 사기 같은 거 할 때 돈 유치해가지고 이 사람 이자 주고 유치해서 이자 주고 그걸 펀치 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게 사기냐라고 하면 결국은 고의성이잖아요. 예. 처음부터 이 사람이 일부러 작정을 그런 거다. 하고 그랬는지 아니면 운용을 하다 보니 이게 좀 경영상의 판단의 실수여서 이렇게 흘러갔는지를 네. 이제 갈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갈려요. 그러니까 아, 이제 첫 번째 이제 사기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 테라가 대량 매도가 됐을 때 이 대량 매도되는 사태를 이 테라 측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 재단을 하나 마련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한 4조 원대 되는 비트코인을 좀 보관을 해놨어요 따로. 그러니까 테라가 사람들이 테라의 가치의 신뢰성이 일어서 자꾸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루나로 바뀌면서 루나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테라를 사들일 수 있는 비트코인을 따로 만들었어요. 아, 그럼 계속 사들이면 어쨌든 네, 가격이 덜 루나로 떨어질 바뀌기 테니까. 전에 얘를 빨리 사들여서 이 유동성을 빨리 걷어들이게끔 오. 만들겠다라고 요거를 했었고 실제로 그 돈이 그 대량 매도될 때 좀 쓰였어요. 네. 적극적인 방어를 좀 했어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사기로 보기 어렵다. 네. 그 정도의 거액을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다라는 건 이 사람들도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네. 투자자들을 손실을 입히려는 고의성은 없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그렇지만 그 4조 원대 비트코인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어머. 네. 어디에서 출처로 끌어들였는지 일단은 모르겠다. 그것도 네. 역시 투명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또 이 테라 운영 과정을 쭉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이 테라 측에서 백서에 기재하지 않은 선발행된 테라의 물량이 따로 있었다라는 어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몰랐던 테라의 네. 물량, 감춰져 있던 물량이 따로 있었다라는 의혹이 최근에 제기가 되면서 아이고. 예, 요 부분까지도 다 규명이 돼야지만이 네. 이게 사기냐 또는 유사 수신이냐 이런 네. 폰지 사기냐 이런 네. 것들 좀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예. 기자님. 그러면 수사가 쉽지가 않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지금 권도용 대표는 해외에 있다더라. 그다음에 국내 사무실 문을 닫아놨더라. 그리고 사실 가상화폐와 관련된 무슨 법이 정교하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수사를 할 수 있냐? 이거 의문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피해자는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권도영 대표의 행방은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고요. 아무도 몰라요? 예, 모르고 네. 있고 싱가포르에는 이제 본사가 원래 있었는데 거기 이제 서류로만 남아 있는 게 최근에 좀 확인이 됐고 또 국내에 있던 지사들 부산하고 한국에 있었는데 거기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어딘가를 찾아가서 이 남아 있는 물증들을 잡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다가 보니까 그 테라의 핵심 개발자로부터 테라의 실질적인 계열사의 존재를 좀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 KBS 저희 취재진이 좀 확인을 했었고 네. 여기에 이제 아마 테라의 중요한 대외비 문건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증언이 있기 때문에 네. 이곳이 이제 좀 수사의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 좀 향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권도영 대표를 또 똑같이 수사 중입니다. 이 권도영 대표가 증권법을 위반했다, 그렇죠.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 요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안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쭉 그 흐름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속상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어쨌든 적법하게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KBS 이지은 기자와 함께 루나와 테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